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속에 흐지부지 끝났던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지요. 황 대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정치권 안팎의 의혹은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반민특위 관련 발언까지 한국당의 불만을 품은 일부 대학생들이 오늘 뜻밖의 방식으로 반감을 표출했는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에 천천히 네,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고 온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대학생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습적으로 점거 시위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50분간 기습적으로 점거 농성 벌이다가 국회 방호과 직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서 12시쯤에 22명인데 전원 연행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 연행돼서 조사를 받고 있군요. 혐의가 뭐가 됩니까? 네, 현주 건조물 침입 혐의인데 이거는 이제 주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뭐 극장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단으로 침입해서 시위를 벌일 경우에 현행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학생들 요구사항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좀 토론했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반민특위와 이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발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발언.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원도 산불 방해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 안보실장을 이제 뭐 상임위에서 못 가겠다.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이제 해서 한 것인데 과연 저런 사안들이 지금 점거 농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저는 뭐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학생 진보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백두칭송위원회라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방남 서울 방문을 상당히 이제 환영했던 그 단체에 함께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차례 걸쳐서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협박했던 전화를 한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아마 대학생들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한 학생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도 점거 농성을 한 적이 있고 한국당 전당대회 때도 민주노총 시위에 참여를 했었던 단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의원회관 들어갈 때는 세미나에 참석을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려면 방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먼저 이제 방문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날 거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내고 그럼 이제 출입증을 주면은 소지품 검사를 한 다음에 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자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약간 허점이 있는 게 공청회나 세미나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의원회관에 일일이 확인을 하거든요.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약속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확인 절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 공청회장 그리고 세미나장에 앉아 있다가 한 두세 명씩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에 들어가서 네. 이제 불법적으로 기습 시위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물러가라. 네. 또 면담 신청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가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 네. 하면서 지금 비난 성명서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의 뭐 입장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논평 내용인데요. 대학생 꼰대 연합이라는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말이 써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몰래 숨어들어서 불법 기습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좀 표현을 하는 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회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뭐 출입을 해보면 실제 이제 좀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미나장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일일이 회관에 누구다라고 확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이제 신분증을 맡기고 다 세미나장에 삼삼오오 갔다가 딱 시간대가 돼서 이제 집결해서 이제 바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계획을 좀 미리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과연 이제 어떤 이렇게 정권농성할까 할 만한 그런 어떤 사유였는가라는 데 대한 또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좀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거 학생들의 주장 중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강원 화재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서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반대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산불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 가짜 뉴스까지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원 산불 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반영됐을 것 같은데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네, 긍정평가가 47%로 전주보다 6%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이걸 같이 고려해서 보면 상당히 반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2004년도 5년도 산불 났을 때 그때는 한 뭐 일주일 넘게 사실은 산불이 번졌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일단 3단계를 일찍 발령을 해서 소방차들이 800여 대가 사실 집결을 네. 했고 수만 명의 일단 소방관들이 집결을 해서 굉장히 저는 빠른 속도로 일단 진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가를 이제 산불이 많이 덮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즉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충분히 저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악재가 닥쳐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어떤 이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긍정 부정평가 이유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긍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강원 산불이 발생했는데 두 가지 이슈에 모두 무난히 대응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반면 경제 이슈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 같네요. 부정평가 이후에 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긍정평가를 보면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외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고요. 이번에 또 특히 이제 산불,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41% 취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6%포인트나 반등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했고 대응을 잘 못했다. 그렇지만은 산불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은 인명 피해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상자 1명밖에 없었고 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창궐 했지 않습니까? 뭐 보톡스설, 뭐 건강 이상설, 숙취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은 냉철히 보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 문제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4월 경상도 경남의 보궐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는데 네.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서 특히 이제 정부 여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네.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 3, 40대에서 일단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네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었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이 오히려 긍정 신호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에는 인사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주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영배 후보자까지 오늘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일단 청문 보고서 야당도 일단은 지금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적격으로 해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당에서 이미선 후보자하고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지금 여당이 사실은 보이콧하는 아주 참 희한한 장면이 네, 연출이 아이러니한 됐습니다. 상황이네요. 사실 네. 그동안 뭐 보면 야당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이게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1+1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상임위가 일단 판단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채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여당에서 동시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대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 회의를 보이콧하는 상황.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이 의원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걸 굳이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적격 부적격을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부적격이다 그러면 부적격을 쓰면 되는 건데 애초에 지금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여당이 보이콧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법사위를 열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지금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유 자체는 문제가 네,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죠. 네. 보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 기업의 재판을 판사가 맡을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기업이 아니고 하청 기업의 그것도 보험사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네. 해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불법적인 건 전혀 없었다. 즉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의혹 내지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이제 네. 그런 입장이니까 그 결과가 좀 나와 봐야만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직후에는 여당에서도 살짝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방어 모드로 좀 태세 전환이 된 것 아닌가 싶고 네. 청와대도 임명 강행하겠다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일단 이제 이미선 후보자 개인으로 끝나면 뭐 여당도 어쩌면서 보면 홀감을 할 텐데 근데 지금 문제는 지난번 장관 7명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검증 과정이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야당도 그렇고 조국 민정수석과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이제 책임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라고 일단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선 후보자까지 만약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된다면 바로 조현옥 수석의 어떤 이 책임 문제가 직결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는 비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사실은 주식 이 상황 자체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러면 직무 관련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을 이제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많은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물론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 그것도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수천 회에 걸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무너질 경우는 바로 청와대로 직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상당히 보호막을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저희가 귀국했다는 속보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인사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 그리고 여권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좀 민주당도 내부 기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해하다가 이제는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다고 보는 이유는 보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법적인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재송부를 할 것 같아요. 12일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10일 이내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재송부에 대해서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시 그렇지만은 국민 정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권에서는 전략 매각한 것으로 어느 정도 국민 정서가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무너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정 주도권이 또 상실되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까지 경질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행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저는 뭐 주식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이미선 후보자가 이번에 이제 그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보면 40대의 비서울대 지방 출신 여성 그 이외에 과연 무슨 장점이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주식 문제를 떠나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난민 문제나 5.18 폐매 문제라든지 즉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우리 사회 가치와 어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못했어요.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등등 뭔가 입장 자체를 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9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이 없다는 것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들. 근데 과연 그런 인사를 왜 청와대가 추천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주식 논란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중요한 다른 자질들을 검토해 볼 여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